아, 자네가 오늘부터 야간을 맡기로 한 사람인가? 그여, 짐 내려두고 이쪽으로 와보게. 우선 우리 편의점 야간 근무자로 채용된 것을 환영하네. 내가 자네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뿐이야. 아침 교대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그게 다야. 하지만 그 당연한 게 이 가게에선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 여기 계산대 옆에 붙어있는 이 낙서 같은 종이들 보이지? 내가 쓴 것도 있고 내 전임자가 쓴 것도 있고 뭐 출처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여기 적힌 걸 어긴 녀석치고 멀쩡하게 퇴근 기록 찍은 놈을 내가 못 봤다는 거지. 자네 안전을 위해서 이 수칙만큼은 그냥 뼈에 새겨두게나 하니 그냥 몸이 알아서 반응할 때까지 외워둬. 해가 떨어지면 여긴 우리가 알던 편의점이 아니야. 어둠 속에 섞여 들어오는 것들이 자네를 시험하려 들 텐데 그때마다 자네의 그 잘난 상식 같은 건 잠시 접어두는 게 좋을 게야. 자, 이제 시작할 테니 똑바로 듣게. 두 번 말할 기운은 없으니까. 첫째, 입구에 아무도 없는데 자동문 벨이 울린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허공에 대고 정중히 인사하게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의 경계를 넘어온 손님들이 이곳을 방문할 때가 있네. 그들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지독한 심술을 부리곤 하지. 만약 인사를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면 자네는 등 뒤에서 기분 나쁜 한기를 느끼게 될 걸세. 그 한기는 곧 자네의 목덜미를 스치는 축축한 숨결로 변하겠지. 자네 뒤에 바짝 서서 자네의 뒤통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그것과 눈이 마주치는 것보다는 허공을 향해 친절을 베푸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거네. 그들이 매장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나갈 때까지 절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이지 말게. 둘째, 새벽 3시 15분 시계바늘이 기괴하게 겹치는 그 시간에 긴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빈 캔 하나를 들고 카운터로 다가오면 아무 말 없이 바코드만 찍게나. 그녀가 내미는 캔은 내용물이 전혀 없는 빈 통이겠지만 자네는 마치 꽉 찬 음료를 계산하듯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녀가 계산대 앞에서 그 빈 캔을 입에 대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들이키기 시작할 때지. 액체가 전혀 없을 텐데도 매장 안에는 기괴할 정도로 선명한 목구멍에 울림소리가 가득 찰 걸세. 그때 절대 유리에 비춰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지 말게나. 쇼케이스 유리나 카운터 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자네가 상상하는 인간의 형상이 아닐 테니까. 만약 거울 속에 진짜 모습과 눈이 마주친다면 그녀는 빈 캔 대신 자네의 생기를 들이키려 할 것이네. 셋째, 창고 안에서 누군가 자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대답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게나. 처음에는 친숙한 친구의 목소리일 수도, 혹은 애타게 자네를 찾는 가족의 목소리일 수도 있네.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 심야 시간에 건물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자네뿐이야. 창고 안쪽의 깊은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는 자네를 유혹해 경계 밖으로 끌어들이려는 덫에 불과하네. 만약 자네가 무의식 중에 대답하는 순간, 처음은 자네의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자네의 얼굴, 발, 다리, 자네의 기억마저 빼앗기고 말 걸세. 목소리를 잃은 자네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이곳을 나갈 수도 없게 되겠지.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자네의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더라도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카운터 밖으로 나오지 말게. 넷째, 음료 진열대 뒤편 워크인 냉장고 복도에서 물건을 채우는 실루엣이 보일 때가 있네. 보통은 자네가 해야 할 일이지만 밤이 깊어지면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자네 대신 재고를 정리하기 시작하지. 그들은 물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야. 자네가 알고 있는 물건의 개념을 하나씩 바꿔치기 하는 중이라네.
만약 진열대 틈새로 손이 보인다면 그 손의 모양이나 손가락의 개수를 세려 하지 말게. 자네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려 드는 순간 자네의 뇌는 그 존재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며 그때부터 자네가 보는 편의점의 풍경은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할 걸세. 분명 탄산음료여야 할 캔의 라벨이 자네의 어린 시절 기억 속 문장으로 바뀌어 있거나 음료의 색깔이 자네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괴한 빛깔로 일렁인다면 이미 늦었네. 자네는 진열대 너머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야. 자네가 서 있는 그 복도가 진열대 안쪽이 되어버리고 자네는 밖을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이름 모를 상품으로 전시되겠지. 손님들은 자네를 만지고 지나가겠지만 자네는 결코 그들과 같은 차원의 공기를 마실 수 없게 될 걸세. 소리가 들리면 그저 냉장고의 기계음이라 생각하고 시선을 아래로 고정하게나. 다섯째, 이것은 자네가 마주할 가장 불쾌하고 기괴한 순간이 될 것이네. 만약 어떤 손님이 계산을 마친 뒤 현금 대신을 건네준다면 절대 그것을 손으로 직접 받지 말게나. 그것은 얼핏 보면 썩은 고기 덩어리 같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의 젖은 옷가지 조각처럼 아주 지저분하고 축축한 형태를 하고 있을 걸세. 자네가 그것을 손으로 직접 움켜쥐는 순간 자네는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자네의 손바닥이 그 물체와 하나로 눌러붙은 기묘한 감각을 느끼게 될 거야. 그것은 자네의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 자네의 혈관과 신경을 자신의 것과 강제로 연결하려 들 걸세. 자네는 그것을 떼어내려 비명을 지르겠지만 자네가 힘을 줄수록 그것은 자네의 살점을 더 깊숙이 파고들어 자네의 발 전체를 기괴한 형태로 변형시키겠지. 죽는 건 아니니까. 어찌되었든 손님이 그것을 내밀면 절대로 직접 손을 대지 말고 카운터 옆에 검은 상자를 가리키며 오늘의 취급 물품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게나. 손님이 나간 뒤에도 그것에서 기괴한 점액질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날이 밝을 때까지 절대 그 근처에 발을 들이지 말게. 자네의 신체가 온전하길 바란다면 말이야. 여섯째, 우리 편의점엔 폐기식품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 하나 있네. 새벽 4시 44분이 되면 도시락 진열대 구석에 자네가 진열한 적 없는 보라색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을 거야. 유통기한도 제조사도 적혀 있지 않은 기묘한 물건이지. 그걸 발견하면 절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꺼내서 매장 밖 파라솔 테이블 위에 올려두게나. 그건 이 근처를 떠도는 배고픈 그림자들을 위한 동행새 같은 거라네. 만약 자네가 배가 고프다고 그걸 까먹거나 혹은 아깝다고 매장에 그대로 두면 그 그림자들은 식사 대상을 도시락에서 자네의 기억으로 바꿀 걸세. 아침에 퇴근할 때 자네가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 심지어 부모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문을 나서고 싶지 않다면 내 말대로 하게. 도시락을 내놓고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 뒤에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게나. 그저 자네 몫의 밤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카운터를 지키게. 자,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네. 나머지는 자네 몫이야. 그리고 나가기 전에 조언 하나 해주지. 자네 아까부터 내내 내 어깨 너머에 그것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게야. 자네 눈에 뭐가 보이든 그게 자네 이름을 부르든 절대 아는 척하지 마. 이 가게에선 모르는 척하는 게 가장 훌륭한 기술이니까. 나는 이제 퇴근하네. 아침까지 별일 없으면 내일 보세. 만약 내일 아침에 내가 왔는데 카운터가 비어 있다면 그냥 자네가 무단결근하고 도망친 거라고 생각하겠네. 그게 자네한테나 나한테나 마음 편한 일일 테니까 말이야.